네, 안녕하세요. 화성동부지회장 최승백입니다. 요사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아파트는 뭐 거의 거래 절벽이고, 뭐 토지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어서 중개가 힘들고, 원투룸도 요새 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원투룸을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힘든 상황이고, 뭐 상가도 마찬가지고,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광풍이 불어서 나름 좀 괜찮았었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옛말이 실감이 나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뭐 은행 금리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양도세 중과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빨리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지금 이런 거래 절벽의 결과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매도 고객과 매수 고객의 이 희망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요. 크다 보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빨리 이 접점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요사이 공인중개사분들이 뭐 실수로 깜빡하거나 또는 간단한 실수로 인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좀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행정처분이 좀 너무 과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회원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 또는 이제 궁금했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추려 보았습니다. 업무에 조금에나마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에 이제 공무원분들이 어떤 뭐 민원 접수라든가 또는 직접 지도 방문이라든가 또 지도 점검을 통해서 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컴퓨터 AI가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데이터 부분들이 다 종합이 돼서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어떤 레이더망에 걸리면은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게 뭐 몇 달 전 일이든 또는 심지어 몇 년 전 일도 소명 자료를 하라 그러고, 그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행정처분, 뭐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공인중개사분들도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법들이 제도화되기 전에 우리 중개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법이 만들어졌으면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또 따라야 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계약서 작성 시 기본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공동중개를 할 때 매도 고객이 있고 매도 부동산이 있고 또 매수 고객과 매수 부동산이 있는데,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매도 쪽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씁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어 봤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면은 사전에 좀 조율된 것도 있지만은 좀 디테일한 부분은 가서 또 서로 간에 매수 고객과 매도 고객이 협의해서 그 자리에서 수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려고 딱 보면은 계약서 내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뭐 이런 걸 다 뽑아놔야 해. 협의가 최종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다 뽑아 놓으면은 물론 시간을 좀 줄인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뽑아 놓으면은 어떤 수정 사항이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섭외하고 또 수정하고 다시 뽑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항 같은 경우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거 다시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사실 좀 껄끄럽습니다. 만약에 그걸 다시 뽑은다 이러면은 적게는 4장에서 많게는 20장 이상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장 정도만 뽑아서 매도 부동산은 매도 고객과 매수 부동산은 매수 고객과 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프린터나 이런 부분을 출력하는 게 그게 서로 간에 이제 부동산 상대편 부동산 사장님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 시에 이제 매도나 또 임대 고객분들의 등기 권리증을 이제 지참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매매할 때는 보통 또 가져오는데 임대하시는 분들은 잘 안 가져오세요. 또 여러 번 그런 건 귀찮으니까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중개사분들은 등기 권리증을 꼭 지참하라고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이제 중개사고 발생 시 법원에서는 주민등록증만으로 이게 진정한 소유권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비율을 높여서 판결하는 게 요새 대세다 보니까 좀 등기권리증 지참 여부를 다시 한번 좀 권유를 해 주시고요. 하나의 예방법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뭐 안 가져오는 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가져왔으면은 그 확인 설명서란에다가 이거란에다가 이렇게 해서 등기권리증에 뭐 없으면 잊어버리면 잃어버렸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뭐 가져오지 않았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좀 기재를 해 놓으면은 중개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엄하게 우리 중개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서 작성 시에 재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아시잖아요. 빨간색으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빨간색으로 두 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매수인과 뭐 매도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을 거기다 찍는 건데 기존 계약서에 수정을 하는 것으로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수정해 놓으면은 도장 찍고 수정과 내자 수정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좀 보기도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수정 내용을 만약에 수정 사항을 수정을 하고 이제 도장을 찍을 때 어떤 분들은 중개사분들이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매도인이나 임대인 또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중개인인 공인중개사분들 도장 찍으시면 안 된다는 것, 그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위약금하고 이제 해약금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거는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다가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뭐 계약이 해제가 이러면은 그 부분에서 뭐 배액상환하거나 계약금 포기하거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 내용을 기재를 만약에 안 해놨다. 또 위약금이라는 내용을 기재를 안 해놓게 되면은 민법에 의해서 이거는 해약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약금으로 한다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를 못 받는 건 아니고 근데 해약금의 성격을 가져가지고 진행이 됐을 때는 그 손해가 얼마큼 입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인 부분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과의 관계도 좀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꼭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안을 꼭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가계약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하고 나서 정계약 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가계약하고 보통 요새는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목적물하고 가격하고 뭐 잔금일 대략 이런 부분을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다가 정계약을 하지 않으면 불이행 시에는 이 지금 걸어놨던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한다라고 기록을 해두시면은 문자 보낼 때 그 내용을 추가로 넣어주시면은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깔끔하게 정리되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임 없이 가계약금을 공인중개사분이 받고 공인중개 돈을 받았으니까 공인중개사 명의로 영수증을 끊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전번에 보고 간 집 마음에 들어해. 그래서 계약을 하겠다고.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그 매도분한테 연락을 해서 통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매도분이 연락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매도분이 지금 연락 안 되니까 다음에 오세요. 연락되면 그 통장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세요. 보통 그러지 않죠. 왜? 우리 사무실 문을 나가면은 내 고객이 우선은 아니니까. 그래서 계약 욕심에 그러면은 제가 먼저 받아놓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받아놓고 내가 받았으니까 뭐 영수증 하나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인하고 이제 통화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었어. 안 팔겠대. 자, 그러면은 가계약금 받은 거 그 공인중개사분이 여러분들이 그거 주셔야 됩니다. 그 중개 보수료 그 몇십만 원 받자고 하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본인 명의로 돈 받고 영수증 발행해 주는 거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그리고 공인중개사분 서명 날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서명은 본인 자필로 이름을 쓰는 겁니다. 사인이 아닙니다. 본인 자필로 이름을 쓰는 거고 날인은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명 날인이고 매수 고객이나 매도 고객이나 이 고객분들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서명이라든가 아니면 도장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분들은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명 날인이라는 것은 이제 서명하지 않고
이제 컴퓨터로 그 홍길동을 인쇄를 하는 거예요. 출력을.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를 기명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계약서의 유효냐 무효냐 이 부분에 따라서 서명 날인에는 서명을 했는데 만약에 날인을 안 했어.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는 유효가 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뭐 빠져가지고 뭐 과태료나 이런 걸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이 계약서의 유무효를 따질 때는 유효합니다. 근데 기명날인 프린터로 해서 나왔을 때 도장을 안 찍으면 기명날인에서는 그 날인을 안 하게 되면은 그거는 계약에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인하고 개인. 뭐 간인 같은 경우는 문서의 연속성 때문에 한 장 이렇게 반 접어서 그 중간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이제 간인이라고 하고요. 개인은 그 한 장 한 장 자체를 연결되는 부분에서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옆에 맨 가해 쪽에 도장 찍는 것을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대출용 계약서 작성할 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목적물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서 써달라고 하는 고객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사기죄에 성립이 됩니다. 그건 당사자가 이제 사기죄 성립이 되는 거고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분도 사기 공범죄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있다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이제 대서, 뭐 일반 뭐 대피라고도 하죠. 대서는 중개 행위가 없이 이제 계약서를 이제 조금 보수를 줄 테니까 계약서를 좀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또 써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 행위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개 보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서는 이제 행정사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사법 위반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또 뭐 지인이 이렇게 해서 써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뭐 안 써줄 수 있는 상황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개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이렇게 대서를 이제 계약서만 필요하다 갖고 계약서만 써주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계약서만 써주고 확인 설명서 안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보험 들어오는 거 공제증서 그거를 안 주게 되면 리뷰를 교부를 안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서를 써달라고 하더라도 확인 설명서 및 이제 공제증서를 꼭 상대방에게 교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단독 명의가 있고 공동 명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명의자에게 이제 계약서 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상으로는 공동 명의자 각각에게 계약서를 배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공동 명의는 부부라든가 특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죠. 부부가 계약서 2장 줘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 장만 달라고. 그런데 문제가 되면은 모든 대로 순리대로 가면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사고는 터졌을 때 원칙대로 안 한 부분이면은 걸리는 경우. 그래서 공동 명의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비고란에다가 뭐 그런 내용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두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현금 영수증 발행. 현금 영수증은 이제 원칙상 재화와 용역을 주고받은 계약 당사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를 거래를 했다. 그러면 보통 명의는 여자가 힘이 세니까 여자 명의로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계약이 이루어져서 현금 용돈 이제 중개 보수를 받고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려고 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려고 하니까 아내 여자분이 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남편 명의로 끊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원칙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식당 가서 만약에 내가 계산을 해요. 내가 계산하고 현금 영수증은 이쪽에다 끊어주세요. 라고 해도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 보면 계약서상에서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재화 용역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사람한테 끊어줘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런 부분을 해서 큰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이것도 어느 정도 문제 소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부분 화성동부지회만큼은 이 원칙을 고객분들한테 좀 홍보도 하는 겸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든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원투룸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만기 채우고 그 시점에서 이사를 가고 하지만은 이제 원투룸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금방 만기를 못 채우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개 보수료는 만기 전에 나가는 거니까 중개 보수는 누가 줘야 돼요? 구임차인. 구임차인이 에게 저희가 이제 중개 보수를 받는 게 일상적일 텐데 원칙은 어떻게 해요? 원칙은 구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중개 보수를 줘서 임대인이 우리한테 중개 보수를 주고 우리는 임대인에게 중개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게 그게 이제 원칙이죠. 근데 이제 편의상 기존 임차인한테 받는데 가끔씩 기존 임차인이 자, 나 돈 줬으니까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끊어줄 수 없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끊어줘도 특별하게 저건 없는데 원칙은 우선 벗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칙은 이래서 못 끊어준다 이러면은 거기 또 임차인은 괜히 또 나는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받고 싶은데 그리고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못하게 되니까 괜히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이제 좀 예방 차원이다 이러면은 방지 차원이다 이러면은 계약서 쓸 때 특약 사항에다가 만기 전 퇴실 시에는 임대인에게 중개 보수료를 송금해 주기로 한다. 이런 내용 적어 놓으면은 고객분들도 다 보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제 실거래 신고.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가계약을 먼저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거래 신고는 이제 계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공서에 이제 실거래 신고를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정계약이냐 뭐 가계약 기준점이 이런 부분은 옥신각신 이제 좀
문제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고정적이죠. 이제 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대차 부분에서 실거래 신고는 그 임대인이나 또는 임차인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법이 2021년 6월 1일자부로 시행이 돼서 원래는 작년 22년 6월 1일자부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또 국토부에서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를 한 거지 신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자 지금 만약에 신고를 안 했어 그리고 내년이 지나갔어 그래서 내년 6월이 와갖고 AI 컴퓨터 AI가 딱 하다 보니까 얘네 이거 다시 신고 안 했네 그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지금은 만약에 신고를 안 했어도 과태료 대상은 아닌 겁니다. 아직 유예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내가 실거래신 임대차 부분에서 실거래 신고 안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꼭 신고를 다 하도록 임대인이나 또는 임차인에게 다 확인해서 확인 전화 한 번씩 다 드리고요. 지금은 아마도 그런 부분이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계약서에 다 이렇게 좀 계약을 할 때 다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공인중개사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난 우리 못 들었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앞에와 같이 특약사항에다가 그런 내용을 하나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마 특약사항이 벌써 한 몇 개가 되죠. 그래도 그런 건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예 다 세팅을 시켜 놓으세요. 어떤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경우는 세팅을 해 놓으면은 오히려 충분히 다 전달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그리고 요사이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 강화. 개인정보 이용 수집 및 이용하는 법률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우리가 보통 계약을 쓸 때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쌍방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하는 계약임 이렇게 한 줄로 딸랑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개인정보라는 거는 이 고객분의 개인정보를 내가 몇 년간 또 보관하고 또 보관한다 해서 우리가 보통 계약을 쓰게 되면은 자 어디다 넣어요?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컴퓨터는 이 프로그램 내게 아니잖아요. 이건 또 어느 회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회사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도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라는 부분을 전반적인 거를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딸랑 한 줄로 동의를 받고 하는 계약임 이걸로는 그냥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한 줄만 딸랑 써놓으면은 개인정보 위반으로 과태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의 이 법률에 관한 과태료는 상상 이상입니다. 최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부분도 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실은. 근데 개인한테 적용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전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은 누군가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되거나 이러면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3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일상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관습적인 부분도 이게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한다 이러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사실 이 법은 이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대기업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법의 형성상 개인이나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뭐 일반 개인 자영업 분들 이렇게 부분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법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클이 들어오진 않을지 몰라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이런 부분에서 개인정보 위반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이러면 처벌 받습니다. 그러면 최소 3천에서 5천입니다. 명심해 두시고 요새는 뭐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 한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출력 한 2장만 해가지고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꼭 그렇게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계약 시 주의사항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각종 데이터를 컴퓨터 AI가 지속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난 뭐 십몇 년 했는데 뭐 단속에 한번 걸린 적 없다.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닌 시점입니다. 어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이 어려운 시점 잘 극복해 내시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먼 훗날에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기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